학우님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 저는 이번 학기 또 가족복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될 김혜선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방학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여러 가지로 뭐 기상에다가 뭐 많은 시련이 있고 이렇게 또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굴 마주보고 수업할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미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위험을 해서 이제 안전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돼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죄송하기도 합니다. 음, 이번 가족복지로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가족에 대한 개념, 네, 요게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갖다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사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유형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좀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일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틀, 예, 이런 것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한계점에 부딪히고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거기에 가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나고 낳고 그래서 지구 현재 지구상에 이렇게 수많은 이제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것이 정답이지만 실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가족의 유형들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그 다른 가족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결혼시켜준 그 가족만이 가족인가? 아니면 현재 이 사회에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가족들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볼 것인가? 네, 전통적인 가족의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지 한계를 느끼고 그분들을 대하기가 많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사람을 일단은 수용하고 관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사회복지는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가 많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가족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작은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일단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전통적인 가족과 현대적 가족의 차이점 이런 거를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의 그 틀에서 내가 벗어나는 네. 그래서 나의 어떤 이렇게 틀을 갖다가 이렇게 그걸 허물어 버리는 이런 이제 가족 복지를 통해서 이런 이제 사고의 유연성을 좀 더 여러분들이 넓히시면서 그리고 다양한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개입할 것인가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갖다가 웰페어의 삶으로 그렇게 이제 도울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학사 일정을 한번 이제 요거는 이제 PPT가 학사 일정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지를 갖다가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네, 전통 한복을 입고 이제 결혼하는 거. 그다음에는 드레스 입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들 하나만 키우는 집, 아들 둘 키우는 집, 네, 딸만 또 하나 키우는 집, 딸 둘 키우는 집, 또 딸 셋 키우는 집, 아들 셋 키우는 집, 각 가족마다 가족의 이제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정말 가족들이 너무 이제 요즘의 가족들은요
부부가 멋모르고 하나 낳고 더 아이를 낳을 생각을 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외동이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동이가 귀하긴 한데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고 좀 외롭게 크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저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가족과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현대 이제 다양한 가족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면서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평가 방법은요. 중간 기말 30%에서 60% 과제 및 이제 발표가 있는데, 발표를 갖다가 요거를 제가 조금 과제 및 발표에서는 동영상을 이제 다양한 가족에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거를 느낌을 되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런 쪽으로 하면은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출석 20%. 네, 그렇게 평가 방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중간고사가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가면서 갈게요. 1장이 뭐냐면 가족의 이해예요. 가족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같이 수업을 하면 이거를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나에게 가족이란 이렇다.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누면서 또 내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나눌 텐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가족의 개념 및 유형입니다. 두 번째가 가족의 기능이고요. 가족 생활 주기와 발달 과업.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족 연구의 이론적 관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실 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 기능이 전통적인 가족 기능의 이제 변화에서는 가족의 기능은 첫째 뭐 경제적인 기능이 있죠. 그리고 출산 및 양육 기능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낳아서 교육시키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이제 키워내는 사회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인 성적 허락한 성적 기능 이렇게 해서 가족의 기능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현대 가족 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가족들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부, 자녀 이렇게 결혼해서 한 이런 이제 소위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 이외에 이혼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빈곤 가족, 미혼모 가족, 무자녀 가족, 입양 가족, 조성 가족, 노년기 가족,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폭력 가족, 동성애 가족, 주말 부부 가족, 그 다음에 독신 가족. 네, 1인 가구 가족이 독신 가족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1인 가구가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탈주한 세터민 가족, 장애 아동 가족, 또 맞벌이 가족, 싱글맘 가족, 소년소녀 가족, 기러기 가족, 그 다음에 위탁 가족 이렇게 다양한 가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일을 하시다 보면 내가 어느 복지로 들어가시느냐에 따라서 이 중에서 많은 가족 유형들을 만나실 가능성이 있죠. 뭐 미혼모에 관심이 있는 그렇다면 이제 그쪽 미혼모를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이제 센터가 있잖아요. 시설 이런 데 가셔서 이제 일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일을 하시겠죠. 그리고 뭐 나에게 이제 뭔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 뭐 소년 소녀 가족을 많이 만날 수도 있고요. 이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또 위탁 가족
네, 위탁 가족은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아이를 갖다가 다른 이제 가정에다가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한 거는 아니죠. 근데 아이를 갖다가 그 가정에 이제 위탁을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위탁해서 키우는 거를 이제 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맡아서 키우는 가족을 위탁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가족의 변화. 네, 가족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국의 전통적 가족에서 현재 한국 가족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두 번째가 가족 생활 주기의 변화. 가족의 생활 주기도요. 우리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태어나서 영아기, 그 다음에 유아기, 그 다음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성년기, 네, 또 중년기, 노인기. 이렇게 에릭슨이 인간 발달을 8단계, 9단계로 나누어서 생애 발달 주기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지만 그 사회복지가 만족한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가족의 생활 주기도 그래요. 결혼해서 처음에 이렇게 그 결혼한 가족은 마치 영아기처럼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그다음 이렇게 태어나면서 가족의 생활 주기가 변화가 되지요. 네, 요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 가치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지,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한국 가족의 변화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3주차를 보겠습니다. 가족 복지에 대한 개요입니다. 네, 잠깐만요. 가족 복지에 대한 개요는 가족과 사회복지, 그 다음에 가족 복지의 필요성, 가족 복지의 개념 및 목표, 네 번째가 가족 복지의 대상,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족 복지의 접근 방법. 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4주차가 가족 복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복지국가와 가족 정책의 관계. 네. 그리고 가족 복지 정책의 개념 및 유형. 세 번째는 가족 복지 정책의 대상. 네, 어떤 대상이 있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다양한 가족의 기능이 이제 옛날처럼 가족의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됐죠.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그래서 가족 복지 정책의 현황 요거를 이제 보시겠고요. 다섯 번째 5주차에는 가족 복지 실천. 그래서 가족 복지 실천의 이해, 가족 복지 실천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 치료 기법, 네 번째가 가족 복지 프로그램. 요렇게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섯 번째는요, 6주차에는요, 네,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와요. 폭력 가족, 가정 폭력 가정 얘기죠. 폭력 가족, 네, 폭력 가족에 대한 이해, 폭력 가족의 실태, 폭력 가족의 정책 및 실천, 그리고 폭력 가족의 복지 방안.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폭력 가족의 그 실태라든지 대처, 그리고 어떤 정책과 실천 방안이 있고 복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배우실 거고요. 일곱 번째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금 현재 이혼 가족이 많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어때요? 부부가 양쪽이 다 이렇게 한 가정으로 있다가 그분들이 이렇게 쪼개졌으니까 네, 가정이 반으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족의 기능이 이제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제 이해,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실태와 또 정책 및 실천, 그리고 복지 방안. 그래서 한부모 가족은 엄마만 아이를 키우느냐, 요즘에는요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네, 편부 가족, 한부모 가족의 편모 가족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엄마가 키우는데 아이를 갖다가 둘이다라면 한 명씩 나눠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키우는 이제 그 한부모 가족들, 또 엄마가 키우는 한부모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여기에 대한 거. 그리고 7번째 수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제 중간고사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이제 요거를 레포트로 이제 대체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여러분들 이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딥스와 베티 다 책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처음으로 이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다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책을 제가 원차일드라는 책을 다시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딥스나 베티를